안녕하세요. 포근한 책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한은주, 올해 68살이 된 여성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골목 끝 작은 단독주택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죠. 아침이면 느릿느릿 전기 주전자가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녹차를 우려내고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참새의 지저귀물 배경 삼아 책을 읽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고 단정한 삶이지만 은주의 마음속에는 늘 메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은주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호. 대학 시절 도서관 구석에 앉아 책을 읽던 그에게 말을 걸었던 순간부터 은주의 인생은 전혀 다른 빛으로 물들었죠. 민호는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재킷 하나, 그리고 오래된 가방을 메고 다니던 청년. 그러나 그의 눈빛은 누구보다 맑고 깊었습니다. 은주는 그 눈 속에서 세상 어떤 보석보다 더 빛나는 진심을 보았습니다. 둘은 같은 꿈을 꾸며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작은 다방 구석에서 나눈 커피 한 잔, 밤새 편지를 쓰며 쌓아 올린 약속들, 그 모든 것이 은주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쁨이었죠. 하지만 세상은 그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은주의 집안은 오래된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했죠. 사람은 사랑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택해야 할 길은 가난한 청년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 어울리는 안정된 혼처다. 은주는 흔들렸습니다. 민호를 향한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안정과 체면이라는 벽 앞에서 주저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약한 모습, 집안의 기대, 그리고 사회적 시선, 그 모든 짐이 은주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마지막까지 붙잡았습니다. 은주야, 내가 원한다면 내가 뭐든 해볼게. 가진 건 없지만 평생 널 웃게 해줄 수 있어. 나만 믿어줘. 하지만 은주는 그 손을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머금은 채 부유한 집안의 장남과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삶이었지만 은주의 마음속에는 늘 공허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형식적이었고 아이들과도 가까워지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은퇴와 노년의 문턱에 서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늘 만약 그때라는 후회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저녁 무렵 텅 빈 집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어느새 젊은 날 민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곤 했습니다. 그날도 은주는 느릿느릿 신문을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그땐 현관 우편함에서 툭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광고지일 거라 생각하며 무심히 집어든 그 종이, 그러나 그것은 오래된 잉크 냄새가 배어있는 누군가의 손글씨가 적힌 편지 봉투였습니다. 봉투 앞면에는 낯선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은주님께 오래전부터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주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오랜만에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대감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녀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단정히 접힌 편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문장은 은주의 세상을 단숨에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민호 아저씨의 딸입니다.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편지를 들고 앉아있던 은주의 손끝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아저씨의 딸이라고? 편지지 위 글자는 분명 또렷했지만 은주의 머릿속은 마치 안개가 낀 듯 아득했습니다. 민호,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젊은 날의 웃음과 눈물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세상 어떤 보석보다 빛나던 눈빛, 세상 어떤 음악보다 따뜻했던 목소리, 그리고 끝내 외면했던 그녀의 가장 큰 후회.
편지는 짧았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생전에 늘 말씀하시던 분을 찾고 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민아 드림. 은주는 편지를 몇 번이고 접었다 폈다 하며 숨을 고르다가 결국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편지를 잘 받았습니다. 사실을 듣고 많이 놀랐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만나 뵙고 싶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오래된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앞에 놓인 커피는 식어가고 그녀의 시선은 시계 바늘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친 한 여성이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얼굴. 그녀는 곧장 은주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혹시 한은주 선생님이신가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낯선 여성의 눈빛은 어쩐지 익숙했습니다. 낯설면서도 어쩐지 오래전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눈빛. 그녀는 조심스레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민호 아저씨의 딸 이민아라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 씨는 잘 지냈나요? 미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순간 은주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붙들고 있던 희미한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미나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젊은 날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다고. 그분을 찾지 못한 게 평생의 한이었다고요. 은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그가 나를 끝내 잊지 못했을까요? 미나는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군데군데 달아버린 가죽 표지 페이지를 펼치자 은주의 이름이 여러 차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매년 당신의 생일을 잊지 않고 기록하셨어요. 당신이 좋아하던 꽃, 당신이 좋아하던 노래까지 마치 곁에 계신 듯 적어 내려가셨죠.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멜로디가 귓가에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민호가 불러주던 그 옛날의 노래,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히 살아있는 듯 했죠. 그러나 미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 선생님을 찾은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은주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나는 한참 동안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입술을 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제 친어머니가 아닐까 어릴 적부터 늘 의문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은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뭐라고? 내가 내 어머니일 수도 있다니? 카페 안 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미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고 은주의 손끝은 차가운 커피잔 위에서 바짝 굳어 있었습니다. 은주의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내 어머니일 수도 있다니 그게 무슨 소리니? 미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끝내 말씀을 아끼셨어요. 다만 제게 늘 너의 진짜 어머니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언젠가 널 찾을지도 모른다고만 말씀하셨죠. 은주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래전의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과거의 그림자 결혼을 앞두던 그 시절, 은주는 몇 달 동안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민호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 밤 짧았지만 깊었던 사랑의 흔적이 그녀 안에 남았다는 사실. 그러나 은주는 그것을 철저히 숨겼습니다. 가문과 체면,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모든 걸 묻어두고 모른 척한 채로 시집을 갔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은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미나는 조심스레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 제게 전해진 몇 장의 사진 속 여인은 꼭 선생님을 닮아 있었어요. 어쩌면 저는 평생 진짜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걸지도 모르죠.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자신은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란 한 아이의 삶마저 버린 셈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은주는 집 안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무슨 자격으로 살아온 걸까? 아내로도 어머니로도 여자로도 실패한 인생이 아니던가. 그때 문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다급한 목소리. 선생님, 저예요. 미나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은주는 힘겹게 문을 열었습니다. 미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미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너무 큰 짐을 드린 건 아닌지 죄송해요. 사실 제가 선생님을 찾은 건 친어머니일 거라는 의혹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가 끝내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대신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은주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도 내게 등을 돌린 사람도 결국은 같은 사람이었다. 나는 끝내 그녀를 원망하지 않는다. 은주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하던 말, 그토록 바랐던 말이 동시에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 순간 미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휘청거렸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미나야, 괜찮니? 미나는 창백한 얼굴로 겨우 속삭였습니다. 저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해요. 그래서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은주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친딸이라면? 그렇다면 자신은 지금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있는 걸까요? 은주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민호 씨, 내가 이제라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아이를 품어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순간 미나의 가방 속에서 또 다른 봉투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봉투 위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 편지 속에 있다. 은주는 미나의 가방에서 떨어진 봉투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낯익은 필체, 그것은 분명 오래전에 보았던 민호의 글씨였습니다. 은주의 손은 떨렸고 심장은 오래된 북소리처럼 쿵쾅거렸습니다. 민호 씨가 남긴 마지막 편지인가요? 미나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투를 조심스레 뜯자 종이에서 희미한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편지 속 글은 담담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다. 나는 결국 너를 원망하지 못했다. 너의 선택이 내게는 상처였지만 동시에 너의 짐이었음을 알기에, 그리고 한 가지 진실을 고백하고 싶다. 은주의 시선이 편지 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숨이 막힐 듯한 순간 미나는 내 아이가 아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늘 내 아이이기도 했다. 너와 나 사이에 끝내 지켜내지 못한 사랑을 이 아이를 통해 이어가고 싶었다. 은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무겁게 짓눌러왔던 의욕이 풀리는 순간이었죠. 그녀는 미나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나야. 진짜 내 어머니는 아니지만 이제라도 내가 내 곁에 있어주고 싶구나. 미나는 흐느끼며 은주의 품에 안겼습니다. 저는 친어머니의 얼굴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저를 안아주시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져요. 마치 오래전부터 그리워하던 품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은주는 민호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메아리 치는 듯 느껴졌습니다. 은주야, 내가 끝내 용서받기를 바란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민호 씨 마지막까지 나를 용서해줘서. 며칠 후 은주는 미나와 함께 민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가을 바람이 묘비 위를 스치고 지나가고 은주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묘비 앞에 무릎 꿇고 속삭였습니다. 민호 씨 이제야 왔네. 하지만 나 이제라도 잘 살아볼 거야. 더 이상 후회만 하며 살지 않고 남은 날들은 진심으로 채우며 살겠어. 미나는 은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살아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주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 속에서 마치 민호가 미소 짓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던 지난 날이 있었지만 결국 나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구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였구나. 그리고 은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속 공허했던 자리가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는 것을 느끼며 우리는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끝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건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될 때 용기를 내어 진심을 마주한다면 인생은 언제든 다시 빛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